우리 집에서 촬영을 하셨으면 달러 막 맨날 2,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책팔이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가치 투자. 작가님 생각하는 가치 투자. 좀 정리가 더 많이 되셨을 것 같긴 해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 그다음에 예. 세계 투자 대가들의 가치 투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통적인 가치 투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하고 그리고 이제 필립 피셔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정통적인 어떤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제가 그 다른 어떤 책에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쓰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내겐 너무 견디기 힘든 가치 투자였어요. 제목이. 가치 투자가 좋다라는 건 제가 책을 많이 읽고 투자 대가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맞아요. 여러분들 가치 투자 하셔야 돼요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가치 투자가 뭐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봤을 때 나무와 나무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나무의 그림자예요. 아침이 되면 길어졌다가 낮이 되면 또 짧아지잖아요. 가격처럼. 그리고 밤이 되면 사라지기까지 해요. 비가 오거나. 그런데 가치, 그 나무 본체는 그대로 있죠. 비가 오는 날이나 낮이나 밤이나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씩 성장도 해요. 그죠? 보이지 않을 만큼. 그리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그림자에는 열매가 안 보이죠. 거울 뿐 검은 그렇죠. 거. 검은 이렇게 색깔만 보이죠. 그래서 주가와 가치는 나무와 나무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체는 변하지 않아요. 주가가 아무리 막 널뛰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필터링에 의해서 괜찮은 주식이라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까먹었던 얘기를 다시 하면은 그런 정량적 어떤 분석, 이 호텔이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성적인 분석도 이제 가치 투자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필립 피셔가 말했던 이거는 예를 들면 호텔을 고르는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 호텔의 조식이 맛있느냐. 조식이 나온다라는 건 정량적으로 가능하지만 맛있는지는 뭐 후기를 본다거나 내가 거기서 그 호텔에 탐방을 가가지고 그 직접 시식을 해본다거나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좀 그 호텔의 메뉴가 랍스터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또 예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호텔에 뭐 혹시 예쁜 여자들이 좋아하는 호텔인지 이거 정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그걸 알 만큼 통찰력이나 예측력이나 분석력이나 이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냥 닫아버렸던 거예요. 포기했던 거예요. 깔끔하게. 주식이 내가 사면은 내리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가 사면 오르는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면 내린다라는 걸 인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러면 더 사면 되지. 내가 사면 오르는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제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정량적 분석하고 정성적인 분석이 있는데 정성적인 분석은 아예 이제 배제를 해버린 거죠. 미래 뭐 예측, 아까 내연기관 정도는 예측해요. 집신 파는 회사는 걷어내고 이런 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걷어내고 대신 근데 정량적 분석만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븐 스플릿이 이걸 이제 보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아무리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보통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주가가 차라리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많이 내리면 차라리 나아요.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어떤 뭐 활동을 하겠죠. 근데 낮아진 다음에 여기서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요. 아, 진짜 힘들어요. 예. 그거는 하루는 좋았다가 이것도 정리할 수도 없죠. 더 오를 수도 있어서 본전 찾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에 여기서 막 박스권 형성해서 막 하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랬어요. 제가 처음에 넘버원이 샀는데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넘버 3 정도에서 한 뭐 하루에 막 몇백 원씩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박스권을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 방법으로 하면 박스권을 버티기가 힘들죠, 멘탈이. 근데 저는 이제 세븐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샀다 팔아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투자를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겐 너무 견디기 힘든 가치 투자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버텨보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거든요. 최준철 대표님이라고 이 주식 투자 쪽에 되게 유명한 VIP 자산운용에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딱 봤죠. 그랬더니 첫 번째는 멘탈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멘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둘 다 같은 거 아닌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근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워런 버핏이 또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네. 투자의 원칙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 투자의 대가들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나 보다. 내가 이거 못 쫓아가나 보다. 그 경지를. 강조법일 수도 있고 이 워런 버핏은 강조법인 게 확실하고 두 번째는 투자의 멘탈과 투자의 마인드가 약간 다르기는 해요. 예, 하여튼 이제 저거 이제 웃자고 얘기한 거고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대가들을 제가 어떻게 그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마인드, 멘탈이에요. 근데 견디기 힘든 내가 가치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견디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좋은 거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먹어야 살 빠진다는 거 알면서도 먹고 싶고 네. 운동해야 살 빠진다는 거 알면서도 움직이기 싫고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 그런 좋은 종목을 사서 기다리면 언젠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나무가 자라서 그림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서 과실을 맺는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걸 못해요.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세븐스플릿이라는 어떤 투자 시스템을 만들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다 보면 내가 부족한 멘탈이나 인내심이 이제 보완을 시켜주는 거죠. 박스권에 지루할 때는 단타로 대응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버텨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뭐 모멘텀 투자, 가치 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멘텀 투자는 뭐 테마성 있는 어떤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벤트로 이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노려서 뭐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가치 투자는 이 회사의 내재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저는 가치 투자가 맞다라고는 봐요. 일단. 그런데 약간 뭐 변칙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약간 아까 테마 가치주라고 했잖아요. 이 가치가 있는데도 약간 테마에도 어떻게 편승할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정통적인 가치 투자는 아니고 약간 이제 변칙적인 혹시 하는 뭐 이런 어떤 종목도 고르고 그리고 이런 단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정통적인 가치 투자는 사서 뭐 분할 매수는 하죠. 그리고 그 모든 분할 매수한 모든 것들을 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죠. 근데 저는 넘버 원만 가치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단타 스캘퍼 바코드 같은 그런 투자자들인 거죠. 근데 손실을 확정시키지는 않으니까 다 수익을 내요. 그냥 어떻게 됐든. 그래서 수익을 계속 내고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3월 달에는 막 기업은행 뭐 이런 것들 막 넘버 제가 8까지 갔었다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면은 괜찮지 않을까. 가치 투자도 할 수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도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고 제가 경험했던 바거든요. 책 소개 2개 다 좀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1타 7피 제목이 길어서 나도 가끔씩 헷갈려. 본인 것도 몰라. 1타 7피 주식 초보 최고 계략이라는 책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세븐 스플릿 도박을 통해서 제가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달았던 그리고 주식 투자를 세븐 스플릿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게 가치 있는 자산이어야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투자하기 적당한 회사를 고르는 이런 방법 같은 거를 담았어요. 재미있는 게 투자의 전설적인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목을 왜 그렇게 줬냐고. 왜요? 제목이 되게 약간 사자 느낌이잖아요. 네, 1타 7피.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출판사에 자기한테 보내줬었는데 뭐라고 했대요. 제목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고치라고. 너무 이렇지 않냐고. 또 읽었는데 또 재미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정이 있으셨는지 그러면은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놓고 제목은 주식 초보 최고 계략으로 가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걸 제목을 지은 분이 여기 이제 이 회사의 대표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막 서로 회의하다가 멱살잡이까지 가고 막 그랬대요. 이 제목이 뭐냐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튀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유명하고 뭐 주식 투자의 고수가 아닌 사람이 낸 책이니까 뭔가 이게 평범한 제목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마음 이렇게 고귀한 제목으로 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마음 까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제 투자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대표님이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이렇게 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목 때문에 지금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제목 때문에 더 못 가고 있는 건가? 헷갈리기는 하는데 4대 서점 10위권 안에는 다 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저도 주식책 중에서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성적이다라고 생각이 더 욕심은 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멱살잡이도 했구나. 멱살잡이를 하진 않고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한테 거의 카카오톡으로 대표님께서 제목을 지금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1타 5피 주식 초보 최고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만우절인 줄 알았어요. 제목 처음 받고 설마 이건 아닐 거야. 제가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주식 투자 책의 명가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워런 버핏 바이블, 막 초과 수익 바이블, 막 이렇게 되게 막 진짜 엄청난 가치 투자 책을 내는 그런 회사인데 그 사이에 내 책이 딱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 중에 하나 그러면 나도 주년이지만 좀 있어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말하잖아요. 책이 잘 팔리려면 내가 어떤 이 생각을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저도 있어 보이는 제목이 좋죠. 내 책인데 나중에 개정판이 나오면 제목을 바꾸더라도 일단 이게 출판사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잘 팔리게끔 제목을 그대로 하고 내가 좀 내려놓자라고 마음 먹고 그냥 그렇게 가시죠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왕이면 7P로 가시죠 그럼. 세븐 스플릿이니까. 그래서 1타 5P에서 7P로 이제 바뀐 그런 이제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래도 사람들이 오히려 책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까 책 내용은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약간 애매한 책이에요. 그 주식 완전히 초보가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너무 좀 많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경험은 절대로 도박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한 일도 아니고 세븐 스플릿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레벨이 있으신 분도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원래 타겟으로 잡았던 건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17년간 주식 호구로 살았다. 제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내가 사면 내리니까.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나니까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험은 많아요. 한 10년 동안 주식 투자해왔어. 뭐 5년 동안 해왔어. 그래서 사고 파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 얘기 들으면은 뭐 저 종목을 살까 고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계속 잃고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초보이신 분은 주식 투자를 한번 경험 정도는 해보고 나서 사시는 게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나 사보거나 팔아보거나 네. 이 정도 경험은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좀 흡수가 빨리.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읽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더없이 좋죠. 근데 관심이 없을 거야, 아마. 관심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안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읽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한 100만 원 정도로 한 얼마 정도라도 해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저 옆에 있는 책은 뭔가요? 이 테토의 부자 되는 시간. 이게 같이 나와서 하필이면. 그러니까 제가 책팔이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 책을 내가 사세요라고 홍보를 하면 또 이 책이 또 옆에 있는데 저쪽 출판사 분도 네. 왜 내 책은 안 해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책도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왜 이렇게 책 파는 글만 있냐 오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같은 시기에 책 내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우연히 같은 시기에 이제 출판이 된 거예요. 이제 저 책은 제 이제 전작이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재테크 기초책. 연대기로 하면 가장 좋은 순서는 아빠의 첫 돈 공부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달러 투자로 세븐 스플릿의 어떤 투자의 기초를 다진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좋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어리다면 이게 아빠의 첫 돈 공부의 어린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원래 이 책들을 다 이 두 가지 아빠의 첫 돈 공부하고 이 책 둘 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글들이었어요. 애들이 내가 혹시라도 알려주기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글을 읽고 아빠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경제적자를 달성했구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도박처럼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구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글로 썼던 게 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른이 됐을 때 또 우리 지금 성인이 보는 책도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자본주의나 경제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또 영화 시나리오를 썼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아빠의 첫 돈 공부의 어린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자제분들께 맨 처음에 베타 테스트를 제가 쓰자마자 직접? 우리 아이들한테 줬죠. 3학년하고 5학년한테 딱 줬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 탈고를 하자마자 출판사로 보냈는데 바로 계약하고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버지 상속받을래 이러진 않네요. 증여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 꼴을 보면 다른 집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무소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군요. 모르죠. 아이들이 잘 모르죠. 아버지의 재정 상황. 모르죠 잘. 지금 막 달러 막 맨날 2,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큰 애가 5학년인데 빅맥 세트를 먹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맨날 행복의 나라만 사주거든요.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서 안 사주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저는 최고의 교육이 아끼는 거, 소비를 절제하는 거 이런 걸 이게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막 소파도 좋은 거 있고 막 뭐 차도 인테리어도 좋고, TV도 막 좋고, 예, 뭐 막 다 좋은데 우리 집은 한번 오시면은 이거 그지 집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혜민 스님이 우리 집에서 촬영을 하셨으면 아, 저 사람은 참 참된 사람이다. 그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긴 하지만 보고 있나 혜민 스님? 혜민 스님 또 팬들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 저한테 하세요. 전 뭐라고 잘라주시고 혜민 스님 사랑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집에서 촬영을 했으면 참 이 무소유에 대한 이걸 잘 설파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PD가 안 튄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이게 기획을 잘못 잡은 나는 그 생각 들더라고. 이게 컨셉을 너무 잘못 잡았다. 이 사람이 좀 소탈한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막 백종원 레시피 따라고 이래버리면 누가 무슨 봐도 아이폰, 맥북 이러니까. 네, 나도 없는 맥북. 저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막 전문가가 아닌 거를 제가 전문가인 척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저희가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에 뽀록 나는 것도 스트레스가 날 수 있지만 그거대로 지켜야 되잖아. 내가 자산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집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누가 와서 볼 수도 있고 좋은 차도 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막 아마 작가 중에 내 책 사세요 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 다른 어떤 전문가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뭐 신뢰의 마법이나 이런 책이었는데 내 책 사세요라는 거 이거 못해요. 선뜻.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본주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못한다는 거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나 자산은 있지만 아직도 아끼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돈 좋아하고 지금도 역시 좋아하고 돈이 벌 수 있는 일 힘들지만 않으면 노동은 참고로 싫어요. 그래서 회사도 안 다녀요. 제가 연봉이 되게 높아요. 회사 안 다녀요. 출근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글 쓰고 뭐 촬영하고 뭐 이런 거는 촬영은 일단 안 하기로 했고 글 쓰고 하는 거는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근데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하는데 돈도 벌려요.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컨셉을 잡기를 잘했구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매일매일 얘기했는데도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책팔이라고 막 그러고. 예, 맞아요, 책팔이. 어쩌라고. 어쩌라고. 책 팔고 싶다는데 베스트셀러 1위 하고 싶고. 그렇죠. 예? 이왕 힘들게 쓴 책이 막 1위 돼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고 베스트셀러 100만 권 팔려가지고 그 돈으로 부자도 되고 싶고 해요. 근데 왜 이걸 뭐하러 감춰요? 100만 권? 예. 왜 웃으세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되게 이렇게 큰 포부가 있으셨네요. 큰 포부가. 농담이고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는 갈 때도 좀 불편했고 가서도 불편했고 오면서도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앉으셨더라고요. 멀리 일단 그분들이 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근데 후라이님은 지난번에 처음 만났을 때도 저에 대해서 다 조사도 하시고 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이런 검토 그러니까 질문도 좋을 수밖에 없고 좋은 질문이 오니까 나도 좀 더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지식도 말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다른 채널에서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송 자체가 잘못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또 즐겁게 지금 이게 촬영한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잡담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계속 여기만 보고. 예, 잡담하다가 또 즐겁게 이제 가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 후랭이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내년 1월에 달러 세상에서 가장 도와주세요. 이게 투자로 돈을 잘 벌면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맞벌이를 하다가 실력이 늘어났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평화를 찾고 싶을 때 돈을 벌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좀 더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강의도 하고 책도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책 났을 때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뭐 20주년 에디션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1위를 못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되게 강력하게 막 예능에도 출연하는 분이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 주식 투자 분야에서 한 3위까지 갔다가 1위는 도저히 못 깨겠더라고요. 1위가 지금 뭐죠 지금? 존니 대표님이 계속 1등이에요? 예, 계속 책도 한 두세 권씩 내셔가지고 순위권에 쫙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구나. 자, 1위 하면 우리 아들 빅맥 세트 사주는 걸로. 아무도 이걸 좋아하지는 않겠는데 공약을. 오늘 장시간 동안 예, 또 오늘 또 시간이 꽤 됐습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몇 시에 만났죠? 2시에 만났죠? 2시간 만났는데 한 3시간 했네. 3시간 정도 됐거든요. 배터리가 풀 충전해놨는데 20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 작가님 블로그와
책에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분만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막 댓글 막 이상한 거 막 많더라고. 지저분한 거. 리딩방에 가입하세요. 딱 이 장면을 앞에다 딱 넣어놓아 보세요. 아 진짜. 그럼 이제 비공감만.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맥락을 네. 전체를 다 파악하시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세요. 저도 이분 섭외를 하기 전에 글을 그 몇 개를 다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투자 관련된 쪽을 다 찾아봤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좀 하고 보셨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